소변이 너무 자주 보거나 소변을 내가 참지를 못하겠다, 이것도 대표적인 증상이고, 자,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방광이랑 항문 사이에 이 호두알 만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귤처럼 되고 감자처럼 되고 이러면 이제 커지는 거죠. 그거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립선이 얼마나 돼야 큰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한 40대는 한 20g, 그리고 한 50대는 25g 정도, 그리고 60대는 28g, 그 70대는 한 30g 정도, 그리고 한 80대 정도면 34g, 5g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령별로 크기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전립선 비대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소변 줄기가 약하다, 흔히 말하는 이제 소변빨이 약하다 이거죠. 소변을 봤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잔뇨감이라 그러고요. 소변이 너무 자주 보거나 소변을 내가 참지를 못하겠다, 이것도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 증상이고, 밤에 주무시다가 깨서 본다, 이걸 야간뇨라 그러거든요. 전립선 비대가 심하면은 심지어 소변을 이렇게 찔끔찔끔 보거나 거의 못 보거나, 오늘도 사실 소변 못 보셔서 오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응급실 갔다 오시거든요. 응급실 가셔서 소변줄을 끼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이 아주 경한 질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은 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항문 초음파예요. 전립선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 수치가 있어요. 피검사 수치는 아주 중요한 전립선의 이제 신호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립선 수치가 4 이상이면 빨간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2.5에서 4 정도면 노란불, 그리고 그 밑은 이제 파란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수치가 빨간불일 때는 전립선 비대일 수도 있고 전립선 염증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그런 무서운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전립선 검사 중에 또 중요한 게 요속 잔뇨 검사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유로플로메트리라고 하거든요. 소변 빨이 한마디로 얼마나 센지, 잔뇨는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기계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전립선 증상 설문지가 있어요. 이제 IPSS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설문지로 증상이 어떤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점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설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팁을 드리면, 전립선 수치는 현재는 40대 이상에서만 급여가 돼요. 그래서 40대 이상인 분들은 급여로 이 피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PSA라는 이 전립선 검사만 받아도 전립선 암이 조기 진단될 수 있거든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은 가장 크게 나누면 약물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보다 먼저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궁금해를 많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를 성실하게 잘 하시면은 대부분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약물 치료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도를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약, 그리고 두 번째는 전립선 자체를 줄여주는 약, 이렇게 두 가지로 있거든요. 요도를 확장시켜주는 약은 이제 알파 블로커라고 해서 알파 차단제라고 하죠. 요도를 열어줘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도록 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고 될 수 있는 약이고, 그 두 번째로는 5알파 리덕타제 이니비터라고 전립선 크기를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약이에요. 전립선 비대증이니까 전립선 크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증상이 완화되겠죠. 그런 원리로 드시는 약이고, 이 약은 이제 흔히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프로스카, 아보다트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고, 뭘 드셔도 상관없어요. 본인한테 잘 맞고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면은 되는 거예요. 프로스카와 아보다트 같은 이런 약들은 전립선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탈모에도 효과가 있어요. 탈모이신 분들이 이 약을 먹고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다, 꾸준히 먹으니까,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약물 치료가 해도 잘 안 됐을 때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면은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게 많으시거든요. 복용 중인 약이 막 10개, 20개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전립선 약도 최소 막 2개에서 막 4개, 5개까지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매일 드셔야 되니까 이제 약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전립선 수술 빨리 해서 그냥 약을 안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립선 크기가 이제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비대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약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이럴 때도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는 거죠. 전립선 위에 방광이 있으니까 전립선이 자꾸 커지고 소변을 자꾸 못 보게 되면 소변이 자꾸 차고 시원하게 안 나가니까, 안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방광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립선까지 이제 자꾸 밑에서 뭐가 막으니까 방광 기능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립선 수술을 좀 해주거나 약을 적극적으로 드시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립선이 여기가 커지면서 가는 길이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하수구 같은데 휴지나 뭐 쓰레기 같은 게 막히면은 이게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꽉 막히고 답답한 거를 뚫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결론은 뚫어주는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 뚫어줄 거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이제 묶어준다 그러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 창문이 있고 이제 커튼이 있어요. 그럼 커튼을 이렇게 우리 묶어주는 거 있죠. 커튼을 이렇게 묶어서 그냥 젖혀주는 그런 느낌의 수술이 있고, 커튼을 완전히 이렇게 잘라주는 수술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제 커튼을 이렇게 잘라주는 수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로 리프트라 그래서 전립선을 양쪽에서 묶어주는 수술이고, 두 번째로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 수술이라고 전립선 쪽을 일부를 절제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홀랩 수술이라고 해서 홀미움 레이저를 통해서 전립선을 전체적으로 다 잘라내면서 제거하고 다 없애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 그리고 전립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한테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는 가장 스탠다드한 수술 방법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랩 수술 같은 경우는 전립선 크기가 굉장히 큰 분들이라든가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전립선을 완전히 떼내는 수술이거든요. 좀 정도가 심하거나 증상이 심한 분들은 이런 수술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일단 검사를 해서 전립선 비대를 확인하고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수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시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설명도 많이 들어보시고, 요즘에는 개인 병원이든 뭐 대학병원이든 다 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장 여러분들이 신뢰가 가는 분한테 받으시면 됩니다.